자, 그래서 로런츠의 힘이라고 해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석을 놨을 때 생기는 로런츠의 힘이라고 하는 실제 자기력. 그 자기력을 구하는 방법이 힘센 빌 아저씨로 구하면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이고요.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1m라면 실제로는 이때 작용하는 힘이 10N이라는 힘이 생겨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힘은 누가 받아? 네, 이 힘은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만큼의 힘을 받는데 어느 방향으로 받아? 똑같습니다. 오른손 펼치시면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랬을 때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이 작용해. 그래서 도선이 밀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밀리는 도선이 한쪽 방향으로만 밀리게 하지 않고요. 얘를 회전하기 위해서 도선을 이렇게 파리채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A, B가 받는 힘과 C, D가 받는 힘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힘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만약에 얘가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얘는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뺑글뺑글 도는 전동기가 만들어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힘이 바로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로런츠의 힘에 의해서 돌아라고 얘기했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자기장의 세기도 5테슬라 유지, 전류의 세기도 2A 유지. 그래서 그리고 저 자기장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도 1m로 유지하더라도 실제로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아니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만약에 삐딱하다면,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랬을 때 각도가 세타 30도를 유지한다면, 됐어. 이때 로런츠의 힘은 달라진다. 되겠습니까? 네, 로런츠의 힘은 자기장과 수직한 방향의 힘이 만들기 때문에요. 이걸 수평과 수직의 힘으로 분해. 그랬을 때 이 힘의 크기는 여기가 10A, 여기가 몇 A예요? 2A니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로 보면 된다? 2 사인 세타만큼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사인 세타 값으로 환산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게 전동기라고 하는 발명품이구나. 자, 근데 전동기라는 이름 해석해 볼래요? 뭐예요? 전기를 이용해서 뭐 움직이게 만든 기계라는 거죠. 자, 그럼 전기를 뽑으니까 움직인데, 자,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죠. 무슨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움직이는, 우리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바로 전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네, 오늘 배울 건 거꾸로예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움직였더니 전기 생겨요. 이게 발전기죠. 이건 발전기, 이건 전기. 알겠어? 이건 중2 때 배워, 이건 중3 때 배워. 이런 얘기야. 알겠냐? 구조 똑같은데 에너지 전환만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냐? 이런 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몇몇 개를 풀어 오셨는데 그 중에 94, 95페이지에서 질문해봐. 응? 9번. 4번. 2번. 2번, 4번, 9번이랍니다. 4번에 2번이요? 네. 4번에 2번하고 9번이랍니다. 자, 그거 해볼게요. 4번에 2번은요. 여기를 살짝 줄고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2번 보시면
그러면 일단 4번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니까 94페이지요. 4번이요. 94페이지 4번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얘를 A도선, B도선, C도선 이렇게 했네요. 자, 각각의 도선에서요. 전류가 얘 위로 I만큼 흐르고요. 얘도 위쪽 방향으로 I만큼,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I만큼 흐른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간격으로 얘를 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간격 이렇게 등분해서 D 간격으로요. 점을 여러분들 3점을 찍어볼게요. 왼쪽 끝에 있는 점을 우리는 P라고 하자. 가운데 있는 점을 Q라고 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을 R이라고 할게.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3개 있으니까 각각의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자기장이 A 도선도 만들어주고요. B 도선도 P에다가 자기장 만들어주고요. C 도선도 여기에다가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P라는 지점은 3개의 도선이 만든 자기장이 생겨 그걸 합성한 게 P라는 지점의 실제 자기장이야. 되겠어? 그래서 그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기냐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2번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A라고 하는 도선과 B라고 하는 도선과 C라는 도선이 각각 P, Q, R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센 자기장을 만드는지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편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은 직선 도선에서 구하는 방법은요. R분의 KI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일단은 저는 A도선만 있다고 볼 거예요. A도선만 있으면 A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방향 잡으셔야 돼요. 전류가 위로 흐를 때요. 그 도선의 오른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줘요. 그리고 왼쪽은 어떻게 될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됐죠? 그러니 A도선의 입장에서는요. 오른쪽에 있는 Q와 R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P에서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다. 이렇게 방향 먼저 잡고요. 그리고 나서 A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보셔야 돼요. A도선으로부터 P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D니까 D분의 KI. A도선으로부터 Q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도 D니까 D분의 KI. A도선으로부터 R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3D니까 3D분의 KI로 가는 게 맞아. 되겠어? 어느 부분에서 놓쳤는지 정확하게 봐. 똑같은 일을 B에서도 할 거예요. B도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 도선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P하고 Q에서는 나오는 방향, R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E라는 도선으로부터 P는 3D만큼 떨어져 있고요. D만큼 떨어져 있고요. D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C에서도 할 건데요. C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C 도선보다 왼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니까 얘네들은 다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하셔야 돼요. 떨어져 있는 거리 정확하게 보시면 얘는 5D분의 KI, 얘는 3D분의 KI, 얘는 D분의 KI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은 방향끼리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게끔 더 하시면 되고요. 반대 방향은 빼시면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 통분해 보시면 얘는 15KI, 얘 15분의 5, 얘 15분의 3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나오는 방향이 세니까 나오는 방향으로요. 이거 더한 값에 이거 빼시면 15분의 17KI의 자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방향도 산수처럼 계산할 수 있게끔 플러스 마이너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하고 살짝 뒤로 가서 서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니까 얘네들 더할 거고요. 이거 뺄 건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얘는 서로 방향은 반대이고 같은 세기니까 지워집니다. 돼요? 그래서 얘는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15D, 5KI로 그냥 맞춰볼게요. 그렇죠? 네. 자,
겁니다. 되겠어? 3, 3, 3, 3이니까 얘는 3D 분의 얼마입니까? 7K인데 비교할 거니까 15분의 얼마? 35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보세요.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거리를 제대로 안 본 건지. 그래서 산수 계산을 잘못하면 수학 선생님들한테 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합성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 비교해라 라고 했으니 네. 세기를 비교할 때 분모는 다 똑같이 했으니까 분자 숫자만 보면 되죠. 그래서 R이 제일 세요. 그 다음 P고요. 그 다음 Q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냐? 네, 이렇게 세기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9번 해달라고 그랬나요? 네. 그림과 같이 전원 장치와 스위치를 연결한 구리막대를 용수철저울에 매단 후에 말국 자석 사이에 놓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용수철저울의 묶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네, 알겠어요. 지금 저 그림은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굽 자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N극 S극.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도선을 연결해서 여기 이렇게 막대기를 달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이 막대기가 말굽 자석 안으로 밀리냐 밖으로 밀리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그림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중학교 2학년 그림인데 얘는 살짝 그림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플러스 찾았어요? 플러스 따라서 가십시오. 플러스 따라서 가면 구리막대에서 전류 방향 찾으셨어요?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구리막대에서 전류 이 방향으로 흘러요. 맞아?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막대 자석, 말굽 자석을 보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있는 형태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생겨요. 맞아? 이런 거예요. 전류, 자기장. 그렇다면 힘의 방향 어느 쪽? 아래쪽입니다. 그러니 이 구리 막대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은 이 구리 막대가요. 용수철 저울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구리 막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처음에는 전류 안 흐르면요. 구리 막대의 무게만큼 그래서 이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 얘가 10N이면 용수철도 10N에 해당되는 길이만큼만 늘어나겠죠. 근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이 아래쪽으로 자기력이 작용해. 그래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자기력 때문에 4N 더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실제로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가 됩니까? 14가 돼요. 그러니까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커집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력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니까. 그래서 전류 방향을 거꾸로 하면 자기력 방향은 위로 절거합니다.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는 줄어들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졸면 뒤진다. 자, 96, 97 가자. 2번이요. 4번, 1번, 4번. 시럴들을 한다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자, 1, 2, 3, 4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조리면의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 잠깐만 ABC에 각각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AN은 종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점 P에서 도선 B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Y축 방향, U축 방향을 향할 때 Q에서 A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엄청 길어요, 뭐가.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꼬맹아, 거기에 수직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몇 개를 설치한 거야? 3개. A도선, B도선, C도선인데 A도선에서는 전류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 확실하네. 됐어. 자, 그래서 A 방향에서는 전류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B와 C에 의해서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는 안 가르쳐 주겠대. 이것하죠.
그랬을 때 요 지점을 딱 잡아서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을 봤더니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또 여기를 잡아서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를 봤더니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때 조건이 있어요. 지금 P는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데 이 자기장은요, 전체 자기장이 아니고 누가 만든 자기장? B와 C. B와 C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합성 방향이 위쪽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Q는요, A와 누구요? C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랍니까? 얘가 0이랍니다. 자, 물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0이라는 값입니다. 그걸로 모든 걸 다 풀어요. 자, 정신차려보세요. 자, 실제로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에요. 여기부터 가시는 거야. 공략은 여기부터 하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 됐어? 근데 얘는 A와 C가 만든 자기장만 봤을 때 그렇대. 그러니까 B 없다고 생각해. 무시하면 돼. 됐어? B 없다고 생각하고 A, C가 만든 자기장이 Q에서는 0대라고 하는데 하나만 기억해보면 같네. 모델이면 병신된다. 같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수능은 이걸로 풀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스킬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경우는요 너무 많아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2라고 볼 겁니다. 둘의 세기가 같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하다못해 방향도 안 가르쳐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면 조건이 있어요. 어차피 얘도 자기장을 만들 거고 얘도 만들 건데 얘의 세기는 어때야 된다? 갖고 방향은 뭐여야 된다? 반대여야 된다. 반대. 맞아. 그걸로 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는 여기에서 자기장을 만들면 동심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Q 쪽에서는 어느 방향? 내려가는 방향. 됐어? 얘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요. 동심원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A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쪽을 향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C가 만든 자기장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위쪽을 향하게끔 C의 자기장을 만들면 돼.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야 되니 나와야 되니? 나와야 이쪽에서 됐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0% 나오는 방향이에요. 방향 잡아줘. 됐죠? 그러니 실제로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야 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세기와 이 세기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자기장의 세기가 0이겠죠. 혹시 여기 거리를 줬나요? 안 줬나요? 네. 자, 그러면 거리는 안 줬다고 치면 돼요. 자, 대략가요. 그냥 요 거리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자. 맞아?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C라고 해볼게요. 됐죠? 방향 설정했으니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A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 저 세기와 C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면 되지. 세기만. 알겠어? 그럼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한다랬어? R분의 K. 됐어? A 거 구하자. 얼마분의? A 분의 K, I고. 이 세기와 물론 뭐야? C분의 K, I2의 세기가 뭐한 곳? 같은 곳이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겠지. 거기가 Q라고. 됐어? 그럼 머리 있는 대로 보시면요. 머리 있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K 똑같으니까 의미 없어.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이 거리비가 3대 1이라고 치자. 3대 1이라고 치자. 이게 3대 1이라고 치자. 전류의 세기가 얼마니? 3대 1입니다. 그래야 이거 약분해서 1, 이것도 약분해서 1이죠. 무슨 말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일수록 전류의 세기가 뭐한 거다? 셉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곧 무슨 비율이다? 전류의 세기 비율이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됐니?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만큼이 얘네들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 비율이야. 그래서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이고 C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이라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I,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뭐? 전류의 세기 비율도 거리 비율과 똑같이 3대 1이야. 알겠어? 이렇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때 선생님이 갑자기 간대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선생님은 얘가 A와 반대 방향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실제로요, 두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둘의 흐르는 전류 방향이 같니 반대니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똑같다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어디에 생기니? 네, 두 도선의 내부에 생겨요. 그래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같다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무조건 두 도선 사이 가운데 생겨요. 내부에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라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반드시 어디에 생겨니? 외부에 생겨요. 외부.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같은 극일 때는 내부에, 반대 극일 때는 외부에 생깁니다. 알겠어? 근데 외부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흐르는 전류 방향은 반대겠구나. 알겠습니까? 이 얘기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으시면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가 센 쪽 가까이 생기니 약한 쪽 가까이 생기니? 약한 쪽 가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에 가까이 있는 아이가 멀리 있는 아이에 비해서 전류의 세기가 약하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감각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고요. 거기 어딘가에 써놓으십시오. 간대. 그리고 거리의 비율이 전류의 세기 비율이라는 거 이거 써두셔야 됩니다. 수능을 할 때 킬러 문항푸는 그래서 키워드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머릿속에 지대로 넣으시고요. 졸려오면 살짝 일어나거나 물 마시거나 어떻게 해서 깨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A와 C의 방향과 세기를 대략 예측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P로 갈 겁니다. 그거 가지고 P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세기를 보면 A의 세기가 C의 세기보다 더 센 전류가 흐른다는 걸 납득했고요. 여기 가운데 이제 B가 있습니다. 자, P를 볼 때는요. A의 의미는 없으니까 이거 지워. A는 무시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요. P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위쪽이라는 힌트만 줬어요. 그럼 빨리 보세요. C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이 P에서 어느 방향으로 쏠까? 빨리 잡아봐. 어느 쪽?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C는 무조건 아래쪽 방향으로 P점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요. 근데 합성 자기장이 위쪽으로 생겼다는 건 B는 반드시 위쪽 방향으로 P가 자기장을 C보다 훨씬 더 세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려면 B에서의 전류의 방향 해보십시오. 어때야 됩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A의 방향도 B의 방향도 C의 방향도 잡았습니다. 되겠냐?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이제 갈게요. 자,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반드시 어때야 된다고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A와 B 사이에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야. A와 B 사이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A와 B 사이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니 없니? 네,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보면 얘네들 무슨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같은 방향. 그래서 간대. 알겠습니까? 얘네 두 개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얘네들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사이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존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3I의 전류 흘러, 여기에 2I의 전류 흘러.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요? 0인 곳은요? 그래서 네, 여기와 여기의 거리비가 몇 대 몇이면 되겠어요? 3대 2. 알겠어? 하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자, 1번 해결해 들었고요. 수업 시간에 자꾸 고개 숙이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봐 드릴 텐데 2번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안 했나요? 됐어요?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정답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았던 킬러 문항인데 이 문제를 맞춰서 풀어서 맞은 사람 1명, 2명. 됐어? 네, 이 문제 들어볼게요. 사실은요, 얘 A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점을 잘라서요.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 이렇게 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간격이 D야, 뭐 이런 거 존나 봐요. 그렇게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도선에 대한 정보 줄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보 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정보를 줬냐면요. 거기 P점과 Q점에서 뭐가 같대요? P점과 Q점에 뭐가 같대요? P와 Q에서 만든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뭐하다? 같다. 자기장의 방향도 세기도 같은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라는 거야. 얘네들이 얘가 나오는 방향이면 얘도 나오는 방향으로 같은 세기, 들어가는 방향이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같은 세기.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문제를 푸는데 힌트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거기서 준 자료를 분석하면 수능 문제는 다 자료 분석으로 나와요. 눈만 크게 뜨고 자료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으시면 되는데, 도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요. 이때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면 가는 전류의 세기 안 가르쳐줄게 이런 얘기예요. 자, 대신에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알려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알려줄게 이런 얘기인데, A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대요. B는 안 가르쳐 줄 건데 C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흐른대요. 그러니까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이 I제곱 이런 얘기 있어요. 됐죠? A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위쪽 방향인데 얼마인지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I라고 놓으세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I로 놓고 풀 겁니다. 몇 I0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 다음에 B에서는 전류가 I0로 흐르는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안 가르쳐 주니까 네가 그냥 정하세요.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까요? 플러스 Y축 방향. 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놓고 문제 풀어보시고, 만약에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게 맞는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조건을 뒤집으셔야 됩니다. 네가 놓은 조건을. 알겠어? 그래서 수능은 여러분들 안 가르쳐줬을 때 여러분들이 대범하게 그 조건을 네가 아무렇게나 해서 주고 문제를 푸는 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해볼게요. 실제로요. A 도선 있고 B 도선 있고 C 도선이 있는데 P에서 만든 자기장과 Q에서 만든 자기장을 확인하면서 이게 정말 세기도 방향도 같게 만드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빠른 속도로 보시면 일단 A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I만큼 흐르니까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밖에 못 만든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D분의 K의 전류 세기 I로 놓기로 했으니까 I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 도선이 만든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3대니까 3D분의 KI로만 쓰시면 돼요. 맨 처음에 내가 나한테 질문했던 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B도 볼게요. B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했어요. I0로. 자, 그럼 B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B보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왼쪽으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나오죠. 떨어져 있는 거리가 D니까 D분의 KI0, D분의 KI0로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C입니다. C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랬으니까 위쪽에 있는 PQ는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 거예요 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D니까 D분의 KEI0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합성해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성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같은 방향끼리는 더 할 거고요. 반대 방향은 뺄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계산이 되죠. 됐어? 얘는 계산이 되죠. 뭡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요.
없네요.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 맞습니다. 방향은 갖다줬네. 자, 그럼 다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3D 분의 KI에다가 그래서 요거 더하시면 D분의 3KI 제곱인데 세기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같다라고 얘기했죠. 하겠어? 네, 빨리 풀어보세요. 많이 넣으셨나? 빨리 해. 팝 나오는데요, 팝? 응? 팝 나와요. I가 3I로 나와요? 네. 맞아? I가 3I제로 나옵니까? 맞아? 네. 그래서 I 값은요, 사실은 3I 제로고 얘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맞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되겠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첫 번째 했던 가정이 난다라고. 만약에 저거 방향을 바꿔놓으시면 이 값이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기억에 가는 3I 제로대와 맞다고 봐야 되고요. 나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가 맞다고 보셔야 되고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자, 수동은 이렇게 나와요. 네가 이걸 아무렇게나 막 풀면 여기서 디귿보기 풀려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플러스 X 방향으로 바꾸면 그랬으니 전류의 방향을 바꾸시면요.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로 생기니까 이것만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정확하게 보이게끔 잘 쓰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때요.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0이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3I 제로라고 봤어요. 그래서 0 되니? 네, 맞는 얘기죠. 되겠어?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문제는 예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눈에 보이게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요거 가지고 지금 3학년 가고 어떤 오빠가 요거 측정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실험 해보고 싶어요. 이걸로 자소도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형아가 있습니다. 자, 그 형아는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고 지구의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지구 자기장의 세기. 됐어. 그러면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니?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비교해보시면 된다. 되겠어요? 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다음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관련된 실험과 결과인데요. 가와 같이 실험 장치를 장치하고 그래서 스위치를 닫아 나침판의 자침의 방향을 관찰하면 전류가 흐르면 나침판의 바늘의 N극이 어느 쪽으로인가 휘었겠죠. 그게 나극이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왼쪽으로 휘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의 상태에서 전류의 세기를 2배. 전류가 세지면 자기장도 세집니다. 2배. 그러면 더 많이 왼쪽으로 휘겠죠. 그래서 2배. 그 다음에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당연히 반대쪽 방향으로 아까보다는 2배 더 많이 휘었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림 보이세요? 자, 이걸 반복한 그림이 다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실제로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치자.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 그러면 이 도선보다 아래쪽은 자기장 방향. 손을 해봐. 도선에서 전류 이렇게 흘러. 위로 올라. 그럼 도선보다 아래쪽. 밑에 쪽에 나침반 있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서. 맞죠? 그러니까 N극이 여길 가리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에 N극이 여기 있다가도 전류가 흐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를 가리켜야 되니까 N극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런 것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쪽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나침반의 N극이 90도로 서쪽으로 오는 일이 거의 발생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건 지구의 자기장이 이쪽 방향 북쪽을 향하고 있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 둘을 합성한 방향인 여기를 가리켜야 되죠. 근데 지구 자기장의 세기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면 정확하게 이 각도가 몇 도여야 되겠니? 45도. 그러니까 이거 45도가 될 때까지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래서 그 아이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지구 자기장의 세기예요. 되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지구 자기장보다 더 세게 하면 얘가 더 많이 이쪽으로 휘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여기야. 이거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쪽 가리켜 이거예요. 근데 이걸 변형시키면 전류 방향은 거꾸로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2배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전류의 방향 바꾸고요. 전류의 세기는 2배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거꾸로 생길 건데 2배 더 세니까 움직임 각도가 훨씬 더 뭐야 돼? 커야 되는데 그게 각도가 어때 보이냐? 같아 보이죠. 이거 말이 되니? 자, 근데 왜 말이 안 될까? 왜 말이 돼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 주로. 네, 맞아요. 실제로요. 요 각도에 비해서 요 각도가 낮은 판이 2배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인 거야. 그건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닙니다. 여기가 북쪽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북쪽이었던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이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흘렀을 때 그래서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에 의해서 요만큼의 각도만 움직인 거야. 근데 반대편으로 했더니 얘가 이렇게 같아 보이죠? 사실은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되겠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항상 지구의 북쪽이 전선과 나란하게 위치할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전선과 나란하게 해야 움직임 각도가 정확하게 눈에 보여서 그렇게 설치해야 오차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설치를 못한 거야. 도선 방향과 나침판의 N극 방향이 1차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N극이 요만큼 움직였다가 반대편으로 이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도선과 N극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각도가 같네? 라는 착시가 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 방향은 이쪽 방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구 자기장 방향이 북서쪽 이쪽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가에서 직선 도선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니? 아니야. 도선의 방향이 남북 방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남북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도선을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게 키포인트. 자, 니은. 나침판 자침의 회전각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커야 됩니다. 왜? 전류가 2배 세니까. 되겠습니까? 반드시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침판이 있는 곳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와 다에서가 같니? 라고 합니다. 전류 방향이 반대였으니까 같으면 안 되겠죠. 반대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 갈게요. 정신 차려. 그림가는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는 원형 도선 AB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할 거야. AB의 반지 이름은 ER과 R로 놓고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 그 다음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를 놓은 건데 문제는 I0의 세기는 안 바뀌게 할 건데 I의 세기는 바뀌게 할 거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머리 열라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문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가능합니다. 열라 머리 좀. 자, 보시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R만큼 떨어져 있는 도선 B에는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I0의 세기만큼 흐른대요. 그럼 묶으면 빨리 봐. B라는 도선이 중심에 만든 자기장의 방향 어느 쪽? 빨리 가만. 어느 쪽? 어느 쪽이냐? 들어가는 방향이야. 맞아! 이렇게 감겨야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 만듭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요? 라고 하면 R분의 K-1
다시 I 제로만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A 도선은요. 됐죠? 바깥쪽에 있는 A 도선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니까 그쪽으로 감아 보시면 중심에서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2R분의 KI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이니까요. 이 둘을 뺐을 때 그래서 세기가 합성된 자기장 세기겠죠. 그랬을 때 이 I의 시간에 따른 전류의 세기가 이런 식으로 바뀐데 맨 처음에 3I 제로가 얼마로 6T가 되면 0이 되게끔 할 거래. 그럼 보면 머리 있는 척해. 자, 얘는 2T 제로당 전류의 세기가 얼마씩 줄어? 그렇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전류가 2I 제로가 돼요. 이때 전류가 I 제로가 되고 6T 제로일 때 그래서 0 이런 느낌이야. 하겠죠? 네, 일정한 비율로 감소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요 세기와 요 세기가 정확하게 같아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여기 값이 얼마여야 되니? 이게 I 제로야지. 맞아? 네. 그러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정확하게 0이 되겠죠? 그게 몇 T일 때예요? 몇 T일 때요? 2T 제로일 때죠. 그러니까 2T 제로일 때 얘네들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 거고 그 2T 제로보다 앞쪽에는 누구의 세기가 더 크니? 얘가 3I 제로가 되면 누가 더 세니? 얘가 더 세죠. 그러니까 2T 제로를 기준으로요. 됐어? 네, 그거보다 앞쪽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야. 얘가 더 세니까. 그랬다가 2T 제로가 되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 거고요. 2T 제로를 지나서는 얘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질 거죠. 맞아?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해하니? 이해하니? 오케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T0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니? 라고 했는데 이때는요. 무슨 방향입니까? 나오는 방향 맞죠? 자, 이 T0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거 맞고요. 자, T0와 3T0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 같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T0일 때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얘는 2.5I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보세요. 얼마 나오니? 2R분의 얼마 나와? 0.5 KI0만큼이 나오는 방향이었겠지. T0일 때는. 3T0일 때는 어떨까? 3T0일 때는 여기 보이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1.5. 그럼 어느 방향으로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생길까요? 2R분의 0.5 KI0로 세기는 같죠. 이런 얘기 한 거야. 알겠어? 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풀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어디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 어디부터 생각이 안 됐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자. 마지막 페이지. 5, 6, 7, 8. 자, 5번하고 7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가 대단히 괜찮은 문제고요. 특히 5번하고 7번은 모든 친구들이 다 질문하는데 이거 7번 문제예요. 아까 어딘가에서 봤던 문제랑 약간 유사해요. 뭘 것 같아요? 그거 그 용수철 그거. 맞아요. 그 용수철 그겁니다. 그럼 빨리 보세요. 자, 7번 먼저 볼게요. 그림과 같이 가무수가 100번. 보면 실제로요. 여기에 이렇게 얘가 도선이 한 번 감겨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100번 감겨 있으면 자기장에 그래서 효과가 몇 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100번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100배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겠어? 이 자기장의 효과가 100배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도선 100번 감겨. 됐죠? 감은 개수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고 100개의 직사각형에 용수철 저울을 매달아서요. 자석 사이에 놓았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일단은 무게가 2N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AB 부분의 길이가 2cm고 호일에 0.1A의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갑자기 얼마가 더 부어졌습니까? 0.1. 이게 자기예요.
됐어. 0.2N만큼이 아래로 더 누르는 힘이 잘 생겼다. 물체의 무게는요 2N인데 이때 아래쪽으로 0.2N의 자기력이 더 생겼다. 그래서 총 잡아당기는 힘이 2.2N이다 이 뜻입니다.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자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힘세 B라듯이야. 근데 여기가 한 번 감은 게 아니고 여러 번 감으면 됐어? 감은 개수만 해주면 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볼게요. 여기가 0.2라는 건 자명합니다. 그리고 감은 횟수는 100번이라는 게 자명하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 모르고요.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라고요? 0.1A고요. 자, 여기 부분의 도선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cm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0.02m로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이 개놈의 새끼들 단위 환산 씨. 되겠어? 자, B값 얼마? 얼마? 1이요? 그럼 1 됐어. 됐냐? 이런 얘기죠. 네, 만약에 단위 환산을 못했으면 대가리 박자. 기본이다 이 새끼들아. 네. 자, 그래서 기억 코일에 있는 곳에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1테슬라였어야 된다는 거고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자기력 방향 어디로 작용하니? 위로 작용하죠. 됐어? 0.2N만큼. 그러면 실제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1.8N죠. 자, 디귿. 코일을 찌그러뜨려 A, B의 길이가 1cm가 되게 하면 코일 저울의 눈금이 얼마이겠습니까?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네, 키가 1cm면 여기에 있는 것만 1로 바꾸시면 돼요. 알겠어?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라고 하는 얘기. 7번 어떻게 푸는지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했어요. 자, 5번 문제죠. 거기에 고난도라고 써있으니까 난이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난이도 높아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와. 첫 번째 짜증. 피할 수 없어. 두 번째는 별표 쳐야지. 우와, 우리 준이 멋지네. 네, 별표 쳐야지. 근데 하다 보면 이 문제 막 풀다 보면요 한 10분 걸려도 안 풀려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리는 특히가 그렇죠. 수학의 K본 문제처럼 10분 생각했는데 안 풀려. 20분 생각했는데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별표 쳐야죠. 그죠? 네, 근데 이 새끼로 풀릴 때까지 내가 오늘 해본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래서 네, 학습의 효과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꼭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같이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는 원형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곳에 무한히 긴 직선 두 선이 종이면에 수직하게 놓여 있고요. 원형 도선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I0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직선 도선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I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P에서 직선 도선의 전류에 의한 세기가 같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반복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보면 실제로요 원형 도선만 있다고 쳐요.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원형 도선 중심에서는 무슨 방향?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 만든 자기장은 위쪽 방향이야. 그래서 얼마나 센 자기장이 생기냐면 R분의 KI0만큼 생깁니다. 이거 반지름이 안 나오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으니까 I0가 됐습니다. 이게 원형 도선에서 만든 실제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그러면서 원형 도선에서의 상수는 K 다시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직선 도선도 있을 거잖아. 근데 직선 도선이 여기 직선 도선이 돼서 직선 도선이 원형 도선의
노선의 중심에다가 맞는 자기장의 세기도 얘랑 똑같아. 그렇게 써 있어요. 해볼까요? 자, 직선 노선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위쪽 방향으로 얘가 전류가 흐르면 직선 노선에서는 됐죠?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됐죠? 그래서 방향은 그렇습니다. 원형 노선은 위쪽 방향으로 만들고요. 이건 원형 노선. 직선 노선은 이 방향으로 290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2R분의 직선 노선의 상수값은 쟤랑 달라. K야. KI만큼 절도가 흘러요. 그랬을 때 이 세기와 이 세기가 같아요. 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R분의 K 다시 I 제곱과 이 R분의 KI 값이 같아요. 라고 저는 읽혀요. P지점이다. 미안. P지점이에요. P지점은 여기죠, 여기. 여기 있네요. P. 원형의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얼마예요? R. 직선 노선으로부터 R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요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요게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 있는 척 하시면,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면 뭐야? K-I 제로가 뭐야? KI와 같아. 됐어? 요렇게 놓는 얘기야. 맞죠? 네, 요거 요렇게 놓고 문제 풀어라는 힌트 하나를 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서 I는 N이 2파이 I 제곱이 셀도밖에 바뀌었잖아요. 그거 왜 나왔을까요? 라고 하면 직선 노선에서의 K 값은 뭐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그 얘기야. 원형 노선에서의 K 다시는 뭐야?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이게 얘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요 K 다시를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I 제로야 요 뜻이고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I야 라고 했으니 이거 날려. 이것도 날려. 그렇다면 여기에서 I라고 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I 제로야. 요 크기랑 같아. 라는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입자가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5에서 원형 노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선 노선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이 서로 수직한 방향이다. 아까 그려봐 드렸죠? 수직한 방향이고요. 니은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원형 노선이 중심에 맞는 자기장의 세기는 요거고요. 직선 노선이 원형 노선 중심에 맞는 자기장의 세기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 2R분의 그래서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I를 뭐로 바꾸라고요? 파이 I 제로고요. 얘는 K 다시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게 나타나나? 그냥 이렇게 나올까? KI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보면은 원형 노선이 맞는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B로 차고 그랬으니까 B인데요. 여기서 직선 노선의 자기장의 세기는 요만큼이 필요하죠. 그럼 요거는 뭐야? 2분의 1. 보여? 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B다. 그래서 자, 원형 노선은 이 방향으로 직선 노선은 90도 되는 이 방향으로 만들어. 그럼 실제로 둘을 합성한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 이 방향이 실제 자기장 방향이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해봐. 직각선 평행지색이야. 90도랍니다. 됐어. 그런데 여기도 90도겠죠? 여기는 B고요. 여기는 2분의 1B니까 얘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5 B죠. 되겠어? 이런 얘기 합니다. 되겠냐?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이상하게 조네. 졸면 우리 준이가 뽀뽀한다. 준이 여자 좋아하는데 남자 새끼들 졸기만 해. 뽀주다. 자, 갑니다.
되니까 물 마시고 시간 취하고 와. 빨리 물 마시고 쉬하고 와. 기분 준다. 오늘부터는 100페이지 하면 되나? 이거 100페이지 했나? 다 성지 했어 안 했어? 안 했었는데 그럼 100페이지. 빨리 2분 안에 물 마시고. 물 마시고 이 새끼들아 빨리. 자, 해서. 자, 보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제가 좀 빠른 속도로 50분 안에 정리를 좀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실제로요, 잠이 좀 깼어요? 오늘 무너지 좋아요. 자, 보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자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 이 자성체예요.
그래서 네, 자성은 자석의 성질이고요. 자성체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나름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자석 설명할 때 잠깐 했었는데요. 자석 중에서 영구자석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S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네, 자철석 같은 물체가 영구자석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자석은 잘라도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분리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절대로 분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성을 갖는 건 원자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얘기예요. 원자의 구조 자체가 자성을 가지고 있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자의 구조가 자성을 갖는 이유 설명했었죠. 그거예요. 원자핵 중심으로 누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니? 나니? 자, 예를 들면 얘 누굽니까?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11번은 양성자가 11개 있어서요. 여기에 있는 가벼운 전자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들의 무리와 전자 사이의 작용하는 것 때문에 정적이적 인력 때문에 이 새끼가 여기 와서 달라붙어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달라붙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자기력과 똑같은 크기만큼 밖으로 밀어내는 똑같은 크기의 힘이 생겨야 됩니다. 이 힘을 어떻게 만들까요? 얘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원심력이라는 힘을 만들어내요. 그것 때문에 달라붙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 실제로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를 가만히 있다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회전 운동한다. 마치 태양 주변에 있는 지구처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전자에 뭐가 생기냐면 지구처럼 운동이 생기는데 너 지구도요. 태양한테 안 먹히려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도는 겁니다.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크게 도는 걸 무슨 운동? 공전이라고 하죠. 전자가 공전에 해당되는 큰 운동을 전자의 무슨 운동이라고 하지? 궤도 운동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 전자는요. 지구처럼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회전 운동도 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 천체에서는 자전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전자의 스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의 입장에서는 자전과 공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건 천체에서만 쓰는 단어라서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한다 이 단어로 종수쌤이 설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자가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쳐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니?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전자들이 움직이는 전류가 흐르면 그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서 이 전자의 입장에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생길 거야. 또 전자가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면 그거가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 전자의 자전 운동에 의해서도 이쪽에 N극, S극이라고 하는 극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전자들마다 자기만의 NS의 극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무려 그렇게 움직이는 전자가 그 조그만 원자 안에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11개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11개의 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다 달라서 얘네들의 N극 방향이 다 지각방이야. 어떤 애는 이쪽으로 가지고 있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1개가 가지고 있는 자기력 방향을 합성한 게 나트륨 원자 하나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나트륨 원자 하나의 자기장이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을 가져라고 하는 형태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원자는요. 전자가 이렇게 11개 들어오는데 11개의 자기장을 합성하니까 합성한 자기장이 0이에요. 이런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의 합성한 자기장 방향이 뚜렷하게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원자 자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합성했는데 0인 아이는 원자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 그래서 원자도 두 종류예요. 원자 자성이 있는
됐어? 그 중에서요.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들로 되어 있는데 연병할 얘네들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이 N극 방향이야. 이런 원자로 되어 있어. 여기가 N, S, N, S, N, S, N, 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서로 NS라고 하는 얘네들이 서로의 힘을 못 시키니 상쇄시킬 거야. 얘네들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의 힘을 상쇄시킵니다. 그럼 얘는 상쇄가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됐어? 그래서 여기가 뚜렷한 N극, S극이라고 하는 뚜렷한 극을 가지고 있는 얘가 바로 영구자석이야. 그래서 이게 영구자석이야. 근데 내가 영구자석을 반토막으로 잘라! 자른다는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상쇄됐던 S극을 상쇄시켰던 N극이 없어지니까 이 S극이 다시 들어가요. 됐어? 이걸 또 잘라요. 그러면 상쇄됐던 부분에 S극이 다시 드러나면서 됐어? 아무리 잘라도 두 개의 극을 분리할 수 없는 자석의 성질 같습니다. 이게 영구자석이야. 알겠어요? 이게 자천성으로 만든 영구자석의 구조입니다. 되겠냐?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죠. 지구에 있는 그 많은 물질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밖에 이런 성질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나머지 물질들은 어떤데? 나머지 물질들은 원자 자성에 있는 원자로 되어 있어도요. 얘네들은 마치 철처럼 원자들이 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화되어 있는 방향이 다 달라. 이렇게 돼. 그러면 어느 쪽이 뚜렷하게 N극이다 S극이다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안 드러나요. 그래서 얘는 영구자석이 아닙니다. 이게 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자 자성의 자화된 방향이 다 달라. 그래서 자성이 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외부의 영구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외부 자기장이 있는 곳에 얘를 갖다 놔. 얘가 영향 받을까 말까? 받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외부 자기장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얘를 다 틀어줘.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도 만들어줘.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가 N, S, N, S, N, S, N, S가 되죠. 그랬을 때 아까처럼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은 지네들끼리 상쇄내기가 볼 필요 없는데 양 끝단에 그거 드러나겠죠? 어떻게? 여기 N극, 여기 S극. 그럼 결론적으로요. 자석과 물체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됐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됐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물체와 자석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 그랬다가 내가 이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 치우면 그냥 다시 원래대로. 치우면 원래대로 돌아갈까? 두 가지입니다. 원자자성이 있는 물체에 자석을 갖다 댔다가 치웠을 때 원래 상태 자성을 잃는 상태로 돌아가냐? 그 아이를 상자성지라고 합니다. 근데 외부 자석을 치워도요. 한 번 자화된 상태를 오랫동안 그냥 유지해. 이 아이를 강자성체라고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철이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철 못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해볼 텐데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센 자석 갖다가 막 비비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으로 자화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자석을 갖다 대고 있는 동안 자화됐어. 클립을 갖다 대면 클립이 막 못에 붙어. 못이 자석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랬다가 여기 있는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됐었니? 클립 떨어졌니?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한동안 계속 붙어있어요. 자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철은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화되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철과 같은 애들은 강자성체를 띱니다. 근데 자석을 갖다 대면 철과 같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자석을 치우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자성을 잃어버리는 물질도 존재한다. 그걸 상자성체라고 하는데 너네 집에 있다. 뭡니까? 알루미늄. 집에 있는 은박지가 되겠어?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자석을 쓰셔도 됩니다. 됐어? 그래서 왜 얘는 강자성질을 뜨는데 얘는 왜 상자성질을 뜨지? 이런 것도 탐구해 보셔도 돼요. 어떤 물질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해보시면 돼요. 되겠어? 네,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또 다른 아이도 있습니다. 원자자성이 없는 이 새끼가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 새끼가 핫합니다. 얘가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얘가 요즘 핫해요. 원자자성이 없는 애. 이거 만들 수 있으면 꼬매가 여러분들 300까지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겁니다. 이거 먼저 만드는 나라가 세계 초강국입니다. 이제부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자, 원자자성이 없는 아이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도로 되어 있다. 근데 외부에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요. 그래서 외부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어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그래서 얘가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받습니다. 어떻게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새끼가 특이합니다. 그러니 이쪽이 앵그 S 이렇게 돼요. 물론 가운데 있는 애들은 지네들끼리 상쇄됩니다. 그래서 남은 아이가 이쪽이 앵그 이쪽이 S극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자석과 서로 뭐가 작용하느니? 청력이 작용하는 힘으로 좌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석과 서로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럽니까? 이걸 반자성체라고 불러요. 됐어.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물과 구리 같은 물이 이런 자석을 갖다 대서 자성을 만들어내면 자석을 밀어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집에 가서요. 쫄쫄쫄 수도꼭지에 물이 흐르게 합시다. 여기다가요. 전기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요. 물발 어떻게 될까? 네, 종수만 배웠죠. 물도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가까이 갖다 대면 물방울에 있는 마이너스가 끌려오면서 물방울이 휩니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갖다 대면 물방울이 어떻게 될까? 어죠. 그래도 끌려옵니다. 됐어? 왜? 물방울에 플러스가 있는 쪽이 이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다시 끌려가요. 이렇게 물은 전기를 띠고 있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을 갖다 대든 마이너스 극을 갖다 대든 대전체 쪽으로 물방울이 끌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열라센 자석 갖다 대요. 물방울이 거꾸로 밀립니다. 물방울은 반자성체. 신기해요. 자석 갖다 대면 물은 밀립니다. 그죠? 반자성체. 그러면 이렇게 반자성을 띠고 있는 아이들 이제 알아서 자석을 치우면 이렇게 해야겠다. 다시 원래 또 돌아.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석을 치워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강자성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강자성체는 자기력이 생겼을 때 그 자기력이 대단히 세서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물질과 막아서 붙으니까. 근데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는요. 그 성질이 생겨도 힘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얘가 밀리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단히 힘이 약합니다. 그랬다가 자석을 치우면 원래 상태로 휙 돌아가요. 알겠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요 새끼한테 관심을 가진 과학자가 있습니다. 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실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마이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저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가 대단히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저 반자성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요. 열라센 자석 위에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를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살짝 똥꼬만 드석드석 할 뿐이지 실제로 뜰 수가 없습니다. 반자기력이 너무 약해서 이걸 세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와이스너라는 아저씨가. 그래서 이 힙을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엄청 평생에 걸쳐 연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방법을 찾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아이를 열나 차가운 공간에 놓으면 돼요. 액체 질소. 질소를 액체로 만들 수 있는 온도 영하 200도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다가 사람 집어넣으면 냉동인간 됩니다. 실제로 냉동인간은 액체 질소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니까 열나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이 자기력의 세기가 1000m. 열나 세져요. 그 순간 이 새끼 뭐 할까요? 야 뜹니다. 로켓 발사하듯이. 그걸 이용하게 허경영 아저씨입니다. 뜨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걸 이용하겠죠. 아니면 사기꾼이던가. 그죠? 네. 그래서 확 뜹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끼가 솟구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자석과 뭐합니까? 멀어지죠? 그럼 자기력이 점점 뭐해지겠어요? 약해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높이가 되면 이 아이의 중력과 자기력이 뭐해지는 순간이 생기겠어요?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 순간에 위치에 물체를 갖다 대면 이 새끼는 뭐합니까? 양공에 떠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걸 이용하여 온 인류가 그래서 저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됐냐? 저걸 이용해서 뭐 만들고 싶니? 전기세 있죠. 자기 구상물자 이걸로 만들고 싶어요. 허공에 띄우면 바닷가에 마찰이 없으니까 한번 밀면 이 새끼가 뭐하니? 계속 가요. 그러니까 연료가 많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구상 열차 만들려고 할 때 지금은 전기를 흘려서 청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밀고 가는데 한번 저 물체 반자성력을 이용하면 물체를 한번 띄우면 얘는 쭉 가거든요. 전기를 계속 흘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실제로 쓰고 있는 게 MRI. 자기 보면 왠지 병원에 가면 몸에 병 있나 없나를 이걸로 하고 있어요. 한 번 찍으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V자 그리는 순간 엄마한테 뒤지고 나죠. 알겠어? 이런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결론은 이거 만들고 우리나라가 이거를 완성했다라고 하죠. 인공대학. 그죠?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반자성체는 상온에서는 그래서 반자성력이 그렇게 작아요? 라고 하는 반자성체의 대부분이 바로 얘입니다. 저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는요 저항이 더럽게 저항이 더럽게 크다는 얘기는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전자 회전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자기를 약하게 만들어줘서 합성하니까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 보세요. 이 저렴체의 저 새끼들의 온도를 맞춰보니까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특정 어떤 온도 이하가 되면 갑자기 저항이 훅 떨어져서 저항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 특정한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그 임계온도보다 온도를 낮추는 그 순간부터는 저항값이 얼마? 0. 그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초전도체. 되겠어?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반자성을 띠는 저 아이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상용화하고 싶잖아. 저런 아이들을 막 만들고 싶잖아. 근데 지금 불가능해져. 그래서 저걸 만들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 초전도성을 띠려면 실제로 영하 200도 가까이 온도를 낮춰야 해요. 기왕이도 맞아요. 그러니까 꼬매가 자기 구상 열차 타러 가려면 전철력이 영하 200도면 냉동인간 돼서 들어갔다가 해동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전도체라는 물질로 전선을 깔면 실제로요.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전선을 통해 오잖아요. 손실률이 얼마냐면 60%가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세 10,000원어치 내도 우리 집에서 쓰는 건 4,000원어치밖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불가소진해요. 그러면 이 손실만 줄이면 발전소 2개 만들고 1개만 만들어도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올 때 손실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손실이 왜 일어납니까? 저항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도선을 만들면 100% 수송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됐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상용화시키고 싶은데 열라 얘를 상용화시키려면 온도를 낮추는 가격이 더 들어.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러시아에 모여서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이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는 온도를 높이려는 연구들을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대 팀이 가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결국은 얘를 만들려고. 그래서 결국은 얘를 만들어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 공개 온도 값을 우리가 상온에 가까운 온도까지 높여줘야 실용성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상온 온도요.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에서 20도. 요 사이에서 초전도성을 띠는 물질을 개발해내야 돼요. 물질마다요 임계 온도 값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 우리가 찾은 게 영하 200도 근처의 임계 온도를 가능하기 있는 거죠. 그래서 임계 온도가 훨씬 더 높은 물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거기다가 화학적 조작을 해서 이 아이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 팀이 영하 50도까지 높였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속하는 성과를 냈던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 새끼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 연구 중단하고 다 죽었죠. 사실은 2025년도까지 인공태양을 만들겠다가 그 연구팀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연구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불가능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철수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작년에 발표했어요. 되겠어? 네. 자, 그 임계 온도를 높여서 결국 만들고 싶은 게 인공태양이라는데 인공태양 왜 못 만드는데 인공태양이 뭔데? 라고 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거 뭐 얘기하니? 어? 별에서 뭐 하니? 핵과 공간을 내가 했었죠. 핵 반응을 하면 반드시 질량이 뭐한다? 감소한다. 질량이 결손되는 만큼 뭐가 방출된다? 에너지.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핵 에너지. 우리 핵 에너지 발전소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핵 분열 방식이죠. 근데 별들이 하는 건 뭡니까? 핵 융합이죠. 핵 분열을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 양보다 핵 융합을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핵 융합이 가능한 핵 융합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핵 융합로를 러시아어로 뭐라 그러냐면 토카막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연구해서 용어들이 다 러시아어예요. 또 그래서 토카막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토카막이라고 하는 걸 제작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 너네 알죠?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최소 온도가 몇 도? 1000만 도. 괜찮죠? 이게 최소 온도예요. 핵융합을 하려면 최소한의 온도가 1000만 도 필요해요. 그럼 선생님 수소 집어넣고 1000만 도로 온도를 높이면 이 새끼가 핵융합해서 해준대네요. 네, 그러면서 질량이 결손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하네요. 이게 바로 태양이야. 이거 만들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온도를 높일 수 있니?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두고 끊임없이 돌리면 돼요. 온도 높이는 건 가능합니다. 됐어. 파동으로 진동시키면 됩니다. 전자레인지가 파동이잖아요. 진동시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1000만 도까지 온도를 높일 때까지 이걸 담고 있을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뭐예요? 맞잖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썼던 가마솥 있죠? 열나 무겁고 단단한 거 있죠? 네. 그 새끼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500도도 안 돼서 녹습니다. 근데 1000만 도를 견뎌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릇으로는 안 됩니다. 태양에는요 철도 기체 상태 존재로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초전도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만드는 순간 꼬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는 거죠. 그거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 영재고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 저거 만들려고 해야지. 되게 은혜가 그러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선진국의 판도가 바뀌어요. 저거 누가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미국이 있습니다. 빨리 만드셔야 돼요. 저 살아있을 동안 만드십시오. 그런 거죠. 이 자성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성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줄줄줄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너네 컴퓨터 없으면 살 수 있어?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강자성체로 만들어요. 선생님 신용카드도 강자성체인 마그네틱 카드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엄마 신용카드 뒤에 보면 까만색 테이프. 요즘은 이게 마그네틱 카드가 왜? 너무 복제가 쉬워서 요즘은 그냥 서명용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죠. 됐어? 선생님 이제 한참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마그네틱 카드라서 여기에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엄마 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 됐어. 얼마 썼네. 여기 이제 기록이 돼서 통신이 돼서 카드가 회사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카드 단말기에 훅 긁는 순간 복제가 되게 쉬워요. 이게 강자성체로 만들어졌는데 복제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로 만들지 않고요. 강자성체로 만들면 단점도 있습니다. 뭐 집에 있는 자석으로 이걸 훅 긁으면 엄마한테 들려요. 되겠어. 그래서 요즘은 강자성체로 안 만듭니다. 근데 옛날에 이것도 강자성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야동 저장해 놓은 하드웨어도 강자성체로 지금도 하드웨어는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카드 정보를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즘은 SD 카드죠. 전자기. 여기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이거 몽둥 다 잘라버리고 5분만 들고 다녀도 읽힙니다. 그래서 어떤 병신 같은 새끼들 이거 잘라가지고 그래서 반지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말기 특가가 되니까 결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만 정보가 있어요. 애가 다 필요 없는 거죠.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결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자성체에다가 어떻게 정보를 인식합니까? 라고 하면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가 됐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이 강자성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돼. 실제로요, 거기에 이렇게 금속으로요, 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것 때문에 얘는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된다고요. 전류 방향에 의해서. 그래서 N극이 다가오면 여기가 무슨 극이니? S. 그리고 얘가 옆으로 가면서 전류 방향을 바꾸면 여기가 무슨 극이니? N극. S, S, N, S 이렇게 됐어? 극을 만들어내. 그러면 컴퓨터는 이거를 자기의 이진법으로 읽죠. 0, 1, 0, 0, 1, 0 이거예요. 되겠어?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하드웨어를 센 자석으로 훅 긁으면 포맷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장해놓은 야동이 다 날라가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림도 거기에 있어서 한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넘어와.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4번 보세요. 자, 110페이지에 4번 보시면 내가 4번 그림의 가짐 보세요. 자, 여기에는요. ABC가 한 놈은 강자성, 반자성, 상자성인데 누가 뭔지 안 가르쳐주겠다? 이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안 가르쳐주겠다는 건데 첫 번째 가를 갖다 대니까 자석이 끌려는 근데 약하게 끌려와. 누굴까? 상자성체예요. 자, 나는요. 끌려오는데 되게 세게 끌려와. 누굽니까? 강자성체입니다. 다른요. 자석 갖다 대니까 예명가 밀립니다. 반자성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이걸 가지고요. 문제의 실제로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 자, 넘어오시면 114페이지에 5번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5번 있는데 이 문제가 수능이에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영재 입시에도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해도 되죠. 문제 보면 다 알았죠. 자, 수레가 있고요. 여기에 솔레로이드를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류가 흘러서 얘가 NS 자석의 성질을 띠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자석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물체 하나 P, 여기에 물체 하나를 이렇게 놓은 수레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Q. 근데 내가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뿔바로 연결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가 NS가 생겼다고 칠게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 하나는 강자성이고 하나는 반자성인데 이 새끼들이 다 오른쪽 같아요. 빨리 찾아요. 이 새끼 뭘 것 같아요? 자성으로부터 밀렸죠. 이 새끼 반자성. 됐어. 자석한테 끌려왔죠. 얘는 상자성 아니면 산자성 아니면 강자성인데 이 물체는 강자성과 반자성만 있다는 얘기가 얘는 강자성. 근데 보면은 이 건전지를 이제 거꾸로 연결하면 아까랑은 다르게 거꾸로 연결할게. 그러면 여기에 NS의 위치가 바뀌죠. 얘네들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은 반대야 같아. 같아요. 그래도 같아요. 왜? 반자성은 무조건 뭐 할 거니까 밀릴 거니까. 강자성은 무조건 뭐 할 거니까 당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꾼다는 거 페이크입니다. 맞아? 의미 없는 짓이에요. 낚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빨리 길이 답 찾아. 답이 뭐야? 1번이요. 1번이래요. 맞습니까? 네, 그렇답니다.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라고 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상자성과 광자성을 이용해서 수능에서 5번과 7번 같은 유형들이 나오니까 집에 가서 이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116페이지부터 지금 15분 남았어요. 가능할까요? 해보죠. 긍정적 사고 안 해? 자, 뭐요? 거기 혹시 그거 끊기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보고 있긴 한데. 자, 보시면 이제 전기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전기 파트의 마지막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시험범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시험범이죠. 전자기 유도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 뭔지 아세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전류가 주변에 뭘 만든다고? 자기장을 만든다고 이 얘기야. 이걸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미친 듯이 방향 결정하는 거, 고등학교 때 세기로 하는 거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거꾸로 자기장은 전류 못 만들어요? 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자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짓을 실제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발전소입니다. 이게 바로 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상관없이 모든 발전소는요.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우리 집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하는 건 또 뭐라 그럴까? 그걸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자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자석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전기 생겨요? 그럼 너무 좋겠죠. 자기장의 세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게 생깁니다.
자석의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면 그 변화에 반응해서 전류가 흘러. 근데 원래 전류는 누가 흐르게 하는 거야? 전압.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얘 전압이 아니잖아요. 자석이 만든 전류를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도된 전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도 전류. 근데 이 유도라는 단어는 생략 가능해서 그냥 전류라고 하셔도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유도 전류는 자석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자석 때문에 생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우리는 그냥 전류라고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유발시킨 전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게 발전기다. 이 얘기입니다. 발전기의 원리가 됩니다. 되겠니? 자, 그럼 어떻게 선생님 자석을 움직이는 그 자체로 전류가 흘러요? 라고 하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왜 흐르는데? 라고 하는 원인을 설명한 과학자가 있다. 그게 렌츠라는 과학자다. 그래서 렌츠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원인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얼마나 센 전류를 생산할 수 있는지 계산한 사람도 있어요. 계산식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패러데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이 새끼가 엄청난 녀였어요. 자기가 한 연구 업적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로열티 없이 다 무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기를 나의 연구 결과를 만들어도 나 돈 안 받을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게 24시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아저씨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아저씨가 로열티 받았잖아요. 그럼 하이스트는 6시간 걸릴 겁니다. 전기세 더럽게 비싸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 패러데이가 무상으로 공급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을 통째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한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장이 바뀌면 왜 전류가 흐르는데 렌츠가 했던 얘기를 이해하고 싶죠. 렌츠가 했던 얘기를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대학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었게요?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써 있었어요. 딱 청개구리야. 됐어? 그래서 중3은 딱 여기까지만 나와. 실제로 보시면요. 이렇게 도체통에다가요. 전선을 이렇게 감아. 전선을 이렇게 감아서 꼽아잡고 이렇게 연결해 놓게. 불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이 새끼야. 왜? 건전지 없잖아. 전압이 없어서 전류가 안 나. 되겠어? 그러면 건전지 없이 꼽아잡고 불 켤 수 있는 방법. 뭐 하면 돼? 여기에다가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거 하면 꼽아잡고 불이 확 들어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이게 도체통입니다. 도체 이용하셔야 돼요. 도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 자유전자를 여기에는요.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유로운 영혼의 전자들이 존재해. 딱 중학교 2학년 너네들이야. 이 새끼들아. 됐어. 네. 그래서 얘네들 미친 듯이 막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NS를 막 가지면서 와 이거 뭐냐 일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향으로 막 돌고 있는 자유전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전자들이 움직이면 자기만의 NS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돌고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N극이 훅 들어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N극이라는 자석이 훅 들어오는 순간 N극이 N극을 뭐 해버리니? 밀어버려. 그러면 얘 자기장의 방향이 정반대로요. 사실은 이 방향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얘는 NS가 왜 생겼어요? 전자가 회전해서요. 그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너무나도 안정적인 상태로 막 돌고 있는데 갑자기 자석이 들어와서 됐어? 거꾸로 움직여! 라고 한다고. 얘 거꾸로 돌겠냐?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시키는 대로 거꾸로 돌거나 방법. 얘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그냥 말 안 듣고 얘 힘 너무 세서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저 새끼 못 들어오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말을 듣거나 저 새끼를 죽이거나 어떤 거 선택하겠니? 그렇죠. 너네들입니다. 정답. 그래서
주변에 자기장이 바뀌면 자기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거 싫어. 그래서 자석이 못 움직이고 자석의 온도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N극이 들어오려면 안 돼! 못 들어와! 여기 무슨 거 만들어야 되니? N극 만들어서 밀어버리는 거야. 야! 저 새끼 못 들어오게! 위쪽에 N극을 만드는 방향으로 다 회전해! 그럼 이 새끼들이 다 그 방향으로 알았어! 그러면서 문제야. 이게 바로 뭐야? 전류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회로도에 전류가 흐르는 와중에 도선을 잘라서 보면 사실은 도선에 전자들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뭐한다? 이동하고 있다.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거다. 만약에 전류가 안 흐를 땐 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불규칙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정기적 현상을 못 만든다. 이 상태가 이랬어요. 근데 자석이 훅 들어오려고 그러면 얘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거 싫어서 얘를 밀어내려는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위아더 월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전류가 흐르는 거가 만들어져요. 고마전구에 확. 알겠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억지로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가 시키는 대로 방향을 바꿔서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로 또 적응을 했어. 근데 예민병한 이 개새끼가 나갔다. 난 적응했는데 저 새끼가 나갔네. 어떻게 할 거야? 가지마 이 새끼야. 이거 해야죠. 무슨 거 만들어야 되냐? 가지마! 청개입니다. 오지마! 가지마! 이것만 해요. 얘는. 되겠어? 네. 그래서 못 움직이는 방향. 아까 N극 만들려고 일로 갔으면 S극 만들려면 일로 가야죠. 일로 가죠. 일로 확 꼽아줘요. 됐어요? 근데 자석을 여기다가 그럼 가만 놔두면 저 상태로 그대로. 네, 이 상태에 적응해서 애들이 물려주면 이러지. 절로 흘러안 가. 안 됩니다. 언제만 한 방향 움직이라고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만 공통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끊임없이 자석을 뭐 해야 되니? 떴다 뺐다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알겠어? 이겁니다. 되겠어? 자, 그럼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를 잠깐 우리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해줘야죠. 자, 그럼 보면 내가 이렇게 도체통에 있는데요. 도체통에다가 N극을 넣어요. 무슨 극? N극. N극을 빼요. S. 무슨 극? S. S극을 넣어요. S. S극을 빼요. 네. 됐어? 그랬을 때요. 여기 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 같은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것끼리 묶으세요. 물론 뭐 보면 돼요? 밑대가리의 흙이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거 안 써줍니다. 네가 쓰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1번과 4번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2번과 3번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되겠냐? 근데 우리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걸 바꾸진 않을 거거든요. 넣었다 뺐다 이럴 겁니다. 그러면 자석이 들어오는 순간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요. 자석이 나가는 순간에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됐어? 미친 듯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때 생긴 전류를 전선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주는 겁니까? 우리 집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 집에 전류를 생산하는 이거를 터빈을 돌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터빈을 돌리는 과정으로 생산한 전류를 우리 집에 보낼 건데 한 번은 전류가 요래 흐를 거고 한 번은 이렇게 흐를 거고.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의 방향 끊임없이 뭐한다? 바뀐다. 1초에 70번 바뀝니다. 1초에 70번 방향이 바뀌어요. 됐어? 그 전류가 우리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되겠니? 이런 전류를 먼저 말로 무슨 전류? 교류전류가 우리 집에 흐르는 이유가 바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뭘 돌려봐? 우리 집에 전기 좀 많이 주세요. 전기 많이 생산하는 거. 아는 대로 얘기해봐. 너네 이거 초급 때 배웠어야 되죠? 코일을 두 마리. 그렇죠.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코일 가물 개수를 증가시키면 돼 라고 하는 코일 가물 개수를 증가시키면 전기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또
허비되면 그렇죠. 실제로 이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변화가 더 클 거예요. 그렇죠? 또요.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겠죠. 또 네, 자석을 처음부터 센 자석을 움직이면 변화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되겠어요? 이걸 알아내는 게 패러데이 우리가 지금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패러데이 이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는 방법은요. 코일을 많이 감으면 되고 더 빠르게 움직여서 변화를 크게 하면 되고 센 자석을 갖다 대면 돼. 이거를 예쁜 공식으로 써놓으면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더 세게 유도할 수 있어. 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패러데이는 유도 전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 근데 말씀드릴게요. 중학교에서만 전압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제 중학교에서부터는 전압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걸 원래 단어로 바꾸죠. 유도, 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기절력이라고 하고요. 자석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도기절력을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전류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저씨가 했잖아. V는 I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유도전류의 셈이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를 유발시킬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됐죠? 자,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자석의 세기 맨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죠.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실제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선이 있다. 말해! 자기 선소. 그거를 파이라고 해.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웨버. 그래서 이 개수가 많을수록 센 자석이야. 라고 했죠. 그 파이예요. 그래서 그걸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자기장의 세기야. 기억나? 네. 그러니까 꼬맹아 파리는 뭐라고 해? BA. 그래서요. 실제로는 요식 그대로 잘 안 쓰고요. 우리는 N에 T에 델타 BA를 더 많이 쓸 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물리에서의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니? 반대. 청개구리 새끼야.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 그 뜻입니다. 되겠어?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일 많이 감으면 돼. 감은 개수 아까는 어떻게 썼었지? 감은 개수를 표현할 때 아까는 어떻게 썼었지? 어떤 애? 네. B는 K-N9인데 이건 대문자로 썼네? 뭔가 다르나? 달라. 똑같이 감은 개수는 맞는데요. 얘는 1m당 감은 수고요. 얘는 그냥 감은 개수예요. 3번 감았어? 그냥 3. 알겠어? 그 차이예요. 알겠어? 이런 얘기다. 그래서 실제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내용 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꼬맹아, 유도전류가 흘러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자석이 이렇게 앵글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자석 못 들어오게 앵글을 만들려고 되겠어요? 네, 이걸 만들려면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도전류가 흐르면 결국은 여기에 앵글이 만들어져 자석을 미는 방향으로 뭐가 생기니? 자기 운동. 결국 그 자기 운동을 만들어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 운동을 만들어. 여기에 있는 자석을 자유낙하 시킬 거야. 20m. 기억 못하면 뒤진다 이 새끼야. 몇 초 걸리냐? 20m 높이에서 자석을 자유낙하 시킬 거야. 몇 초 걸려? 몇 초? 몇 초? 2초 이 새끼야. 2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가 되니? 20. 그러면 이동한 거리가 얼마니? 20m 뒤진다. 알겠어요? 그래서 20m 자유낙하하려면 2초 걸립니다. 자, 근데 꼬매가 공기 저항 없는 자유낙하 시킬 건데 여기에 구리통을 넣을 거야. 여기를 통과시킬 거야. 자유낙하야. 공기 저항 없어. 몇 초 걸리니? 몇 초 걸리는데?
들어가는 순간 뭐가 생기니? 자극. 아.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알자 힘이 중력보다 작아지겠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낙하 시간이 오래걸리겠죠. 알겠어? 네? 어떻게 잘라? 이렇게? 그러죠. 단지 자기력을 받는 공간이 짧아지니까 낙하 시간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거잖아. 이렇게 돼요. 여기 서울 영재문제입니다. 얘가 얘기한 대로 이 새끼를 0으로 잘라요. 폭을 지나가기 위해서 수축 변화 그래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서울 영재문제. 됐어요? 네. 속도가 줄어요. 자기력. 근데요. 여기에 있는 A부터 지나갈 때 2초여야 되는데 3초야. B라고 하는 통을 들어갔는데 얘 명한 2초여야 되는데 4초야. 무슨 말이야? 얘가 더 전체적 유도가 잘 들어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 알겠죠? 자, 그 그림이 있어요. 넘어오시면요. 그 비슷한 거 보여드릴게요. 129페이지에 8번 그림 보이나? 거기 금속관에다가 꼽아주고 연결했지. 불 켜줄까 안 켜줄까? 켜지겠죠. 저 이거 이용한 그림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131페이지 4번. 131페이지 4번. 지금 제가 사기친 거 아니죠? 자, 해봐. 답. A 자석이 더 센 자석일까? B 자석이 더 센 자석일까? B요. 떨어질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알루미늄 통이 전자기 유도가 잘 일어날까? 구리통이 더 잘 일어날까?